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천의 SPP조선이 떠난 자리에 바다 위를 나는 선박, 이른바 위그선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연근의 어종이 고갈되면서 지난해 부산 공동어시장에 위판된 수산물은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과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근재 함안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상징인 억새평원에 억새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각종 잡목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천에서 SPP조선이 떠난 자리에 바다 위를 나는 선박, 이른바 위그선의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협력업체들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사천을 위그선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SPP조선이 폐업한 건 지난 2017년 2월. 배를 건조하던 도옥은 메워졌고 지금은 건물 두 동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년째 적막감만 감돌던 옛 SPP조선소. 드디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바다 위를 나는 비행기 모양의 선박, 이른바 위거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옛 SPP조선소 터 가운데 13만 4천여 제곱미터를 400억 원에 샀습니다. 위거선 제조 공장과 연구시설 등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또 10곳 정도의 협력업체와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사천을 위거선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연간 90척을 생산하게 되어서 협력에서 10개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해양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되고 직접 고용은 590명 이상, 그리고 간접 고용까지 하면 1,500명 이상이. 위거선 한 대의 기본 가격은 30억 원, 여기에 응급 구조 기능을 더하면 50억 원, 군사용은 70억 원까지 값이 뛰어오릅니다. 내년 한 해 판매 목표만 이미 발주받은 20척을 포함해 모두 90여 척, 매출은 5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위거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천시는 이 회사가 잘 자리 잡도록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거선 개발 후 상용화를 위한 실증센터 유치를 위해 아론 비행선박, 경상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구원투수로 등장한 위거선이 위태롭던 지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수산물 어획량이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연근의 어종이 고갈되면서 지난해 부산 공동어시장에 위판된 수산물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학류와 수산 생태계 조성 등 수산자원 회복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 어민들의 수산물 포획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위판된 수산물은 11만 9천 톤에 그쳤습니다.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971년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고는 13만 5천 톤을 기록한 뒤 1996년엔 50만 톤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해엔 5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고등어만 해도 한 80% 정도, 90% 정도 이렇게 어획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60%밖에 되지 않거든요. 수산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근의 수산 자원이 급감하게 된 데는 해양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무차별 남획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어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 관련 기관과 해당 지자체들은 매년 취업 방류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동백항에서는 말쥐치와 감성돔, 볼락, 돌돔 등 고급 어종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10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환경이 오염됐다는 거겠죠. 또 어업이 발달 보니까는 남획이 되는 거고. 앞으로 연근의 어종 고갈이 현실화되면 원양어업을 강제적으로 늘리거나 외국 수산물을 비싼 가격에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무분별 포획을 할 수 없도록 어획량을 점차 규제하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등 수산 자원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이렇게 종자를 방류함으로 해서 작은 지어는 이렇게 잡지 않는다는 이 어업인들의 우리 나름대로의 인식 변화를.
지난 수십 년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부산의 수산업.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더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거창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은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 30도, 진주는 31도, 의령은 32도까지 치솟으면서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진주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낀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한 햇볕과 함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돼서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웃돌아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함안은 17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32도, 김해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30도, 합천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더위는 내일부터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단체장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현안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근재 함안군수의 군정 방향을 서창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이제 공약 사항 중에 이제 군북 일반 산업 단지에 LNG 발전소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를 이제 만드시겠다. 이렇게 3년 전에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지난 3년간 성과는 어땠습니까? LNG 발전소를 갖다 건립하기 위해서 공약을 했는데 이제 그 LNG 발전소를 건립하려고 지금 우리 중부 발전소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함안군청하고 같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공단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올해 조성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이제 LNG 발전소가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저기 완공이 돼서 완공이 되면은 우리 또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또 한 33년 동안에 한 700억 원이 재정이 또 우리 함안에 또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 LNG 발전소 건립하는 부분을 우리 함안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함안에 머무는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양 뚝방에는 요번에 봄꽃을 식재를 했는데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됐을 때는 한 2만 5천 명씩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또 우리 무진정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또 찾아오고 있고 입국 군립공원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 함안에도 또 머물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6개 공약 가운데 총 이제 40개를 이제 완료를 하셨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이제 공약 이행률인데요. 군수님께서 이뤄내지 못한 공약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76개를 공약을 설정을 했습니다. 해와서 지금 한 40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완료를 했고 지금 36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이 완료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즐겁게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100% 완료가 돼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은 저게 또 100%라 그런 건 될 수 없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텍 대학을 설립을 하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기업체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폴리텍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그분들이 또 교육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폴리텍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나 또 폴리텍 자체에서 지금 폴리텍 대학 구조조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각보다 지금 쉽지는 않다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폴리텍 대학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우리 함안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안하면 바로 이제 마리산 고분군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현재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제 추진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리산 유네스코 내년 7월 달에 유네스코 등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유네스코 등재가 될 수 있는 지자체는 7개입니다. 7개 지자체인데 김해, 우리 함안, 고성, 창녕, 합천, 경남에 5개 지자체고 또 그다음에 경북에는 고령, 그다음에 남원 7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실사를 해서 내년 7월 달에 최종 결정될 것인데 우리 함안 마리산 고분군은 그래도 1500년 전에 560년간 고대의 왕국을 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라가야가 아주 전성기 때는 가야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은 우리 함안이 더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함안에 관광 오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 7월 달에 유네스코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함안은 농업인이 많은 이제 농업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농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화두일 텐데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함안은 오랫동안 농업을 하면서 함안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부터 이제 기업이 차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중소기업이 한 3,000개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기업이 같이 병진하면서 이제 앞으로 함안군이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을 이때까지 해왔던 국민들인데 절대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년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17%, 구성비가 17%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금액은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결국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인들인데 원가를 절감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가를 절감시켜 줌으로써 소득이 그만큼 원가 절감되는 만큼 소득이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이제 시작해서 올해 착공을 했는데 미생물 센터를 배양을 했습니다. 전에는 미생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농가에서 사다 쓰고 했는데 올해 우리가 이제 미생물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배양을 해서 농가에 그리고 축산 농가에 가수 농가에 저기 미생물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공급을 다 해줄 것이고 그리고 또 농사 짓는데 농장 짓는데 농약 살포하는데 그런 경비를 우리가 또 보조를 해주고 또 하우스에 수정하는데 수정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농가에서 다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서 농가에서 원가를 절감해서 소득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생각으로 그 일념으로 지금 농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남 알프스의 상징인 억새평원에 억새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각종 잡목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억새 복원에 수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억새가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영남 알프스의 명물인 광활한 억새평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하늘 억새길 조성 사업을 시행한 울산시가 천고지 능선 주변으로 빼곡하게 억새를 심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억새평원을 살펴봤습니다. 얼핏 보면 억새가 많아 보이지만 헤쳐보면 억새가 말라 죽어 텅 비어있고 가장자리에는 쌀이나무와 철쭉 등의 잡목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삭막한 땅에 어떻게 억새가 살 수 있겠어요? 온실 속에 억새를 이 삭막한 하늘 억새길에 심는다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줄어드는 억새평원을 보존하기 위해
울주군은 억새 복원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2억 8천만 원, 올해 1억 5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가을철 은빛 물결을 기대하고 영남 알프스를 찾는 전국의 등산객들을 위해 억새평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 대표하는 억새평원의 그 특성을 막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억새를 새롭게 심는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억새가 1000m 고지에서 뿌리 내리고 자랄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복원사업 자체가 무모하다고 경고합니다.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이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정상에서 가늘재 사이에는 뭐 거의 한 20%, 30% 그 정도일 것 같아요. 해가 갈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영남 알프스 억새평원.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맞춘 복원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창원시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운영 협약식이 오늘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 함양군에서 열립니다. 남해 창선면 마을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이 오늘 창선면 수산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시 곤명면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주민설명회가 오늘 사천 완사마을회관에서 마련됩니다. 2021년 고성 한우 낙농 전문교육이 오늘 오후 고성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27일 최종 결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경남은 1단계를 적용해야 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되기 때문에 경남도와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범정부 차원의 소비 진작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경상남도도 동참하기로 하고 할인 행사와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우선 이 기간에 도 대표 쇼핑몰인 이경남몰을 비롯한 도내 10개 지자체몰에서 최대 50%의 할인 행사를 열고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에서 도내 8개 업체가 참여하는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 6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판매 기간 동안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되고 할인 구매 한도도 1인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에 대한 도의 대응책을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입 전형 운영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경남 3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대학은 경상국립대와 창원대, 진주교대로 공정성과 투명성, 사회통합 전형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2008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후속 사업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거점 통합돌봄센터 늘봄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늘봄은 초등 돌봄 서비스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별로 진행되는 방과학교에서 벗어나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경남 8개 섬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섬은 통영시 사량도와 장사도, 거제시 내도와 지심도 등으로
사진 찍기 좋은 섬과 걷기 좋은 섬 등 5개 주제로 나눠 섬 관광 전문가들이 선정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도내 8개 섬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오는 8월 6일부터 사흘 동안 섬의 날 행사에 전시관을 설치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피부 미용 업소에서 미용 목적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피부 미용업소 96%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피부 미용업소를 방문한 소비자의 42.8%가 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창군은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준은 내국인 관광객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 수학여행당 40명 이상으로 거창 관내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1인당 최대 10,000원까지 지급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